당시에는 서클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동지들을 많이 규합해서 서클 운동을 잘하십시오. 이것이 아주 주된 듯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진보당이라는 것도 여기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큰 조직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그냥 인천 같으면 한 10명 이런 사람, 한도에 100명, 서울에도 한 100명, 200명 이 정도지 거창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정치활동을 할 적에 서클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말하자면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죽사 선생님이 저한테나 심재갑 씨한테 서클 운동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 동아리 운동,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천하고 관계되는데 지연택 이사장 오늘 안 오셨는데 세월문화재단의 지연택 이사장이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로 항상 죽사 선생 관계로 이런 의논도 하려는데 이 양반이 많이 알죠. 지연택 선생하고 이제 죽사 선생의 얘기를 해라고.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이 모임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쉬운 얘기입니다. 잘한 얘기는 다 아까 세 분 발표해서 잘한 얘기는 다 나왔고 아쉬웠다. 이런 점이 아쉬웠다 하는 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보다는 죽산 선생이 농림부 장관을 하실 때 말하자면 정치 참모로서 그 비서를 하던 이영근 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연세대학을 나오고 연전을 나오고 그때 옛날엔 전문학교라죠. 연희전을 나오고서 여운형 씨를 따라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치안대 조직에 그러다 여운형 씨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이제 죽산 선생하고 손을 잡고 죽산 선생의 정치 참모로서 농림부 장관 때 비서관으로서 이제 신당 조직을 그때 그 사람이 주로 했습니다. 이영근 씨가. 그랬다가 그것이 말하자면 자유당 정권에서 눈치를 채고 공산당 조직이다 해가지고 이제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진보당이 조직될 때 이 양반은 진보당 조직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다 조봉암 씨를 붙잡아서 죽인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조봉암 씨한테 사람을 보내서 권력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진목이라는 그 중간에 연락하는 분이 조봉암 씨를 찾아가서 지금 이영근 씨 정보에 의하면 이승만 정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망치십시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 58년이죠. 어떻게 인도가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데 같아요. 제3의 길. 그래서 인도로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답니다. 인도로 도망치십시오. 근데 그게 묘해요. 왜냐면 소설 그 광장을 쓴 최인은이의 광장을 보면 거기서 남도 북도 아니고 택한 그 방공포로들 그 사람들이 인도로 가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58년도만 해도 인도라는 것이 양진영의 뭔가 새로운 대안처럼 생각됐던 거죠. 인도로 도망쳐라. 그러니까 주사 선생이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고 한당에 당수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치느냐. 당하면 당해야지 어떡하느냐. 그래서 알고서 당한 겁니다. 자유당 정권이 죽인다는 걸 알고서 당한 건데 다 아시다시피 조작된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 이영근 씨가 그 양반이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서 병고석에 있었는데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통일일보를 발행하면서 그 죽산 선생 구명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통일운동을 계속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산 선생이 아쉬웠던 점이 있다. 자기가 정치 참모로서
뭐 제가 생각해도 죽상 선생의 1급 정치 참모입니다. 그 이상을 덮을 사람이 없어요. 그 포인트가 우리 오 교수 어디 갔어? 오 교수 같은 전문가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 첫째 포인트는 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강령에다 넣도록 했느냐, 정강령 측에.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상 선생이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그때 북진통일을 주창할 때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요새 평화통일하고 달라요. 그때는 아주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것 같은 그러한 과감한 정책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경천동지할 만한 얘기지 요새 같은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당 정권이 그냥 북진통일을 몰고 가는데 평화통일 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 평화통일, 또 수탈 없는 경제, 요 두 가지, 아까 책임 정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두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밀고 나가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쓸데없이 사회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집어넣느냐 겁니다. 오 교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사회민주주의를 왜 집어넣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위협을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사회민주주의 하니까 그 공산주의 사춘 아니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정강정책에 넣음으로써. 그런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 죽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경제국대학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대학으로 가는 게 동경제국대학입니다. 동경제국대학에 간 이동화 선생이 그 양반이 동경제국대학 정치과를 나왔는데 이 양반이 동경제국대학에서 배운 사회민주주의가 아주 좋다 이래가지고 진보당 정강정책을 맹기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진보당이 창당을 하고 할 무렵에 짜게 됐어요. 서상일 씨의 민주혁명혁신당하고 진보당 조봉암의 진보당 둘로 짜게 되어버렸습니다. 진보당이. 근데 그 정강정책의 이동화 교수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진보당의 임승기가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마이너스로 돼요. 그건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윤길중 씨죠. 진보당의 2인자죠. 윤길중 씨가 국회부의장 남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간사장입니다. 진보당의 간사장인데 간사장이란 센 겁니다. 이 양반의 회고록이 있어요. 너 김영길 씨 어디 갔어? 여기 진보당 분들 다 나왔는데 김영길 씨한테 그걸 빌려왔는데 윤길신 씨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박정희 초기 5.16 군대 다음에 이제 형무소에 또 전부 집어넣습니다. 핵심기를. 그것도 반혁명으로 몰려 들어갔던 육군 대령이 그러니까 박정희 쿠데타에 또 반쿠데타를 한 거죠. 그 육군 대령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형무소 속에서 아니 윤 선생님 당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보당의 정강정책 다 좋은데 국민 잘 살겠다고 하고 평화통일하겠다고 다 좋은데 그거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왜 들어갔습니까? 그게 들어가서 나 군인으로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들어갔습니까? 그게 이동화 씨의 동경제국대학에 그게 배운 게 유죄라. 식자우환으로